지난 시간 이어서 12.1절 벡터 함수와 공간 곡선 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 함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벡터를 이제 함수화해서 매개 변수가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여러분 다 기억할 거라고 믿고, 자, 다시 보시면 벡터 값 함수, 벡터 밸리드 펑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벡터를 R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제 함수 F 대신에 이제 R이라고 하는 기호를 쓰는 거고, 그것은 실수에서 3차원 또는 2차원 공간으로 가는 대응되는 함수다라는 거였죠. 왜 2차원이고 3차원이냐면 지금 결과값이 벡터로서 3차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2차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응 관계를 쓸 수 있다는 거였고, 각각의 t에 대한 함수들이 성분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것들을 역시 성분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각각을 성분 함수라고 한다. 그리고 이 F와 G와 H라고 하는 성분 함수들을 각각 X좌표, Y좌표, G좌표로 생각을 해주면 이것들의 모임이 결국에는 C라고 하는 스페이스 커브가 된다. 그래서 커브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방향이 T가 증가하는 방향으로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했었고, 벡터 함수의 극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예제도 우리가 2개 정도 풀었었나요? 네, 그래서 헬릭스라고 하는 나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자, 오늘은 예제 3번부터 시작할게요. 예제 3번. 원기둥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과 평면 y 플러스 g는 2의 교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벡터 함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자, 원기둥 일단 보시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원기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원기둥이라는 말이 없이 이 방정식을 보면 여러분은 원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반지름이 1인 원이다라고 생각했겠죠. 어디에서? R2에서 2차원 공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3차원 공간에서 생각하면 더 이상 원이 아닌 거죠. 지금 G라고 하는 변수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아예 무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의 의미는 모든 G라고 하는 성분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간상에서 그림을 살펴보면 자, x와 y와의 관계만 있기 때문에 즉 x, y 평면상에서는 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x, y 평면상에서는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즉 우리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원이 만들어지는 거고 옆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원기둥인 거죠. 왜냐하면 모든 지에 대해서 원이라는 뜻은 내가 G라고 하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XY 평면과 평행한 이런 평면으로 딱 잘랐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원이 돼야 된다. 그쵸? 그리고 자, G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위치가 3이라고 해보자. 그럼 G 이퀄 3이라고 하는 평면과 지금 빨간색 평면이에요. 이 평면하고 이 식이 만나게 되면 이런 원이 만들어진다. 원을 여러분이 위에서 쳐다보면 당연히 원밖에 안 보이겠죠. 이게 지금 다 겹쳐서 보일 거니까. 그런데 옆에서 보면 이런 원들이 무수히 많이 이렇게 겹쳐서 하나의 원기둥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3차원에서 보느냐, 2차원에서 보느냐는 이제 다르다는 것.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자, 이 원기둥하고 평면 y 플러스 g는 2다라고 하는 평면이 있어요. 자, 그럼 이 평면의 방정식도 한번 따져보면, 자, 평면의 방정식, g의 입장에서 보면 g는 2-y다 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x라는 변수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x를 무시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 모든 x에 대해서 y와 g의 관계가 이런 형태인 거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차원 평면에서 즉 y하고 g와의 관계만을 살펴봤을 때는 g가 2-y이기 때문에 y가 2일 때 0이 되면서
아니죠. y가 2일 때 g가 0이 되는 거고 y가 0일 때 g가 2가 되는 이런 직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2차원에서 생각한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3차원으로 가면 더 이상 직선이 아니라 이것은 뭐다? 평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평면이 어떤 모양일까? 어떤 모양이겠어요? 그쵸? 일단은 g와 y의 관계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되 모든 x에 대해서 이 직선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y하고 g는 우리가 y와 g를 포함하는 이 축에서 봤을 때는 즉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y와 g의 관계가 2하고 2를 지나는 직선처럼 보이는데 옆에서 바라보면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평면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마치 직선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평면인 거죠. 평면처럼이 아니라 평면이 있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생긴 원기둥하고 이런 평면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긴 어떤 무와 같은 어떤 식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네모진 칼로 무를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하면 그 단면이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사선 모양으로 지금 잘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원이 아니라 마치 타원과 같은 형태로.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지금 교선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만난 거예요. 원기둥하고 평면이 만났을 때 그때 교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벡터 함수를 구해라. 그럼 벡터 함수라 함은 변수를 포함하는 벡터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 따라서 지금 자, 보세요. 원기둥하고 평면이 만나서 교선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다는 거는 식을 어떻게 하면 된다? 연립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원기둥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 나타내는 이 식을 우리가 벡터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파라미터 t를 도입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생각해 보면 유닛서클이죠.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벡터 함수 얘기하면서 맨 처음에 들었던 예제였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x를 뭐라고 두자? 코사인 t라고 하자. y는 사인 t라고 하자. 그러면 t를 우리가 자, 0부터 시작해서 쭉 늘려서 어떻게? 0부터 해서 2파이까지 하게 되면 결국에는 0일 때는 t가 0일 때 x좌표, y좌표 뭐가 됐었어요? 1,0이 됐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찍히는 이런 벡터 함수가 된다. 그리고 t를 조금 더 증가시켜서 6분의 파이도 해보고 3분의 파이도 대응해보고 2분의 파이도 대응했을 때 결국 이렇게 점들을 찍히고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 0,1이라는 좌표가 벡터 값으로서 찍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t 값을 2파이까지 쭉 늘려봤을 때 2파이가 되면 결국에 다시 1,0이라는 벡터 값이 되더라. 그래서 이 끝점들을 모두 다 연결해 보니까 시작점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이 방향, 즉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커브가 만들어지고 연결이 돼서 원이 되더라라는 거를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x는 코사인, y는 사인으로 놓고 마치 x를 코사인 t인데 x를 자, 지금 우리 표현에 의하면 ft라고 하고 y는 t에 대한 함수니까 g의 t라고 한다면 벡터 함수 r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코사인 t, 사인 t다. 이렇게 하고 t의 범위를 0부터 해서 2파이까지 주게 되면 이것이 나타내는 게 결국 뭐냐면 유닛서클이라는 거죠. 즉 반지름이 1인 원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제 3번에 원기둥 한 요 식 있죠? 원기둥이라고 나타낸 요 식을 우리가 벡터 함수로서 표현하면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건 2차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3차원으로 나타내려면
G 컴포넌트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가. 그럼 그 G가 뭐가 돼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평면하고 만났어요. 평면이 G는 E-Y라고 했으니까 이때 평면과 원기둥이 만나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G는 E-Y다라고 했을 때 그 Y를 뭘로 주냐면 지금 얘기한 sin t라고 하는 값으로 주게 되면, 즉 Y 값을 sin t로 주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만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x, y, g를 성분으로 하는 벡터 함수를 아래 t다라고 해보자. 즉, 파라미터가 t인 것으로 표현을 해주면 x는 뭘로? 코사인 t로 하자. y는 sin t로 하고 g는 뭘로 하면 된다? 자, 여기에서 e-sin t로 주면 된다. 그리고 t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교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에 따라서 대응을 해보면, 자, t가 0일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만 해봅시다. t가 0일 때는 뭐가 되죠? 1, 0, 2가 되네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찍히는 점이 x는 1이고 y는 0이고 그때 g값이 2가 되는 요 점에 찍힌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벡터 값이 찍히게 되고 그 다음 t를 또 늘려가지고 2분의 파이가 되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2분의 파이면 코사인은 0, 사인은 1, 2-sin t는 1 이렇게 되겠죠. 즉 0, 1, 1이라는 벡터의 대응이 되니까 이때 0, 1, 1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되나요? 그래서 방향을 여러분이 이제 요 서클, 지금 여기 타원 모양의 서클에서 여기에 방향을 보면 자, 한 번만 더 봅시다. t가 파이가 됐다. 이제 t를 증가시켜 보는 거죠. 방향을 보기 위해서. 자, t가 파이가 되면 코사인은 뭐가 되나요? 코사인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사인은 0이 되고 그다음에 2 마이너스 사인은 2가 되겠네요. 즉 마이너스 1, 0, 2가 된다. 그래서 대략 좌표를 찍어보면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자세히 그리진 못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방향에 대해서 커브를 그려주면 좋은데 어쨌든 여러분이 그 커브의 방향은 t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그림을 그려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지금 조금 애매하니까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거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t가 3분의 파이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코사인 60도 2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루트 3, 2분의 1, 2분의 루트 3, 그리고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러면 2보단 작은 값 해서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 이 위치라고 하면 이렇게 또 그려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0일 때, t가 0일 때 대응하는 값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2분의 8일 때 여기였다고 만약에 본다면, 지금 커브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예요. 이런 방향으로. 자, 그래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t의 증가 방향대로 보면 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지금 교선이라고 표현했지만 위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이 하나의 공간 곡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상에 있는 곡선인 거죠. 자, 이렇게 교선도 찾아봤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노트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노트에 지금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위에서는 여기 중간부가 플러스인 서클을 봤어요. 그런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다. 이것은 x가 뭐고 y가 무엇일 때를 의미할까 한번 봅시다. x가 코사인 하이퍼볼릭 t고 y가 사인 하이퍼볼릭 t라고 했는데 자, 이 함수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대학 수학에서 또는 기초미적 분학에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했을 거예요. 대학 수학에선 했을 거고, 기초미적 분학은 제가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자,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자, 어쨌든 이 함수를 하이퍼볼릭 함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름이 지금 코사인이 보이고 사인이 보이죠. 그래서 이름을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다를 나타내는 벡터 함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x랑 y라는 변수가 아닌 t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나타내려면 xt는 뭘로 잡아야 하고 yt는 무엇으로 잡아야 하는가라는 뜻이에요. 일단은 정의부터 얘기를 하면 sin hyperbolic x는 2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의미해요. 여기서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건 지수함수로서 2라고 하는 무리수를 베이스로 갖는 지수함수를 의미하고 2라고 하는 이 숫자는 2와 3 사이에 있는 무리수죠. 그래서 2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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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2라고 하는 문자로 대체를 한 거고 따라서 이렇게 2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2로 나눈 것이 사인 하이퍼볼릭이고 코사인 하이퍼볼릭 함수는 뭐냐면 부호가 달라요. 2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식을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이 식을 만족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계산해 보면 xt, 즉 x의 t 제곱 마이너스 yt의 제곱. 자, 그래서 xt의 제곱을 하면 x가 지금 코사인 하이퍼볼릭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대입해서 제곱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y의 제곱을 할 거고 y는 자, 사인 하이퍼볼릭이니까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텀은 4분의 2의 x제곱 제곱이니까 2의 2x제곱 그리고 중간항은 2 곱하기 2의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텀도 정리하면 4분의 2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2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자 이렇게 통분을 한번 해봅시다. 양변을 지금 양 텀을 요 텀하고 요 텀을 지금 다 더해서 한번 표현해보면 2의 2x제곱, 2의 2x제곱 없어지죠. 그리고 또 2의 마이너스 2x제곱하고 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서로 없어지죠. 그래서 남는 거는 여기 중간에 있는 항들만 남게 돼요. 자, 정리하면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의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제곱이 돼서 2의 0제곱이 되고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기 때문에 분자는 2 더하기 2가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결론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계산할 때 x를 지금 코사인 하이퍼볼릭으로 주고 y를 사인 하이퍼볼릭으로 주면 결과가 1이 돼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을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서클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x는 뭘로? 코사인 t, y는 사인 t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 부호를 넣고 싶으면 이렇게 하이퍼볼릭 펑션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식을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인 거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다른 함수도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함수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연습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지금 유닛 서클, 서클을 벡터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응용해가지고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도형을 벡터 함수로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자, 반지름이 2인 원을 벡터 함수로 나타내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금까지 벡터 함수는 반지름이 1인 원만 연습을 해서 지금 코사인 t, 사인 t라고 하면 된다라고 배웠는데, 그럼 반지름이 2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반지름이 2인 원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직교좌표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반지름의 제곱이 우변에 오는 형태로. 근데 벡터 함수로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x를 뭐라고 줄까? t라는 파라미터를 주고. 자, 보통 x는 코사인 t라고 하면 되고 y는 사인으로 주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코사인 제곱 이제 x 제곱을 하면 코사인 제곱이 되고 y 제곱을 하면 사인 제곱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4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앞에 뭐가 붙으면 참 좋겠다. 4가 붙으면 좋겠다. 그러면 4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4 사인 제곱 t는 4인데 4 코사인 제곱 t는 사실 다시 말해서 2 코사인 t의 전체 제곱인 거고 4 사인 제곱 t도 2 사인 t의 전체 제곱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x로 주고 얘를 y로 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x를 뭐라고 하자? 2 코사인 t, y는 2 사인 t. 이렇게 하고 나면 반지름이 2인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연습 한번 더 해봅시다. 반지름이 3인 원을 한번 표현해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는 뭐라고 한다? 3 코사인 t, y는 3 사인 t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단 t의 범위는 적어도 0부터 2파이까지만 주면 이렇게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 한 번만 더 대응을 해보면 자, t가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했을 때 t를 0부터 대입을 한번 해보면 자, t가 0일 때 x, y로 표현해 보세요. 벡터 값으로. 자, xt, yt를 순서대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t가 0일 때 코사인 0, 1이니까 2, 그리고 사인은 0이니까 0. 그쵸? 이렇게 나올 것이고 t를 증가시켜서 2분의 파이가 되면 얼마가 된다? 그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값이 있지만 건너뛰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t가 2분의 파이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t는 0가 되고 사인은 1이 되니까 0,2 이렇게 찍히게 될 거고 또 증가시켜서 우리 t가 파이일 때까지 2파이가 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많이 건너뛰긴 했네요. 중간에 무수히 많은 값이 있을 거고 그때 대응하는 벡터 값은 2파이일 때 코사인 2파이는 1이니까 2, 사인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림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처음에 t가 0일 때 대응하는 벡터가 2,0이래요. 그럼 2,0이라는 점을 일단 찾고 원점부터 해서 이렇게 연결해준 벡터.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자, 그 다음에 t가 2분의 파이가 됐대요. 그 다음에는 0,2에 찍혀요. 0,2면 여기고 이런 벡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t가 0일 땐 여기 있다가 t가 2분의 파일 땐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 무수히 많은 그 사이에 있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수없이 많은 숫자에 대응을 시켜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벡터 값들이 다 대응이 돼서 즉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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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해서 벡터로 연결하고 그것들이 촘촘하게 연결이 되면 이렇게 원의 모양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곡선의 방향이 어디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가고 있으니까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t가 2파이가 됐을 땐 2,0이 된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죠. 그 얘기는 곡선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해서
일로 돌아온다는 소리예요. 자, 방향을 누가 결정한다? t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2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반지름이 2인 원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반지름이 10인 원 어떻게 하면 돼요? x는 10 코사인, y는 10 사인 이렇게 주면 된다는 거예요. 벡터 함수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2.2절로 넘어갈 건데, 자, 2절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2절에 보시면 벡터 함수의 도함수와 적분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함수랑 적분 개념이 없는 친구들은 여기에서부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함수랑 적분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도함수에 대해서 잠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벡터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정의를 하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도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일단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거니까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벡터 함수에 대한 도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할 거고 거기에 필요한 정의들과 노테이션도 소개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돼야만 가능해서 일단은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혹시 그리고 지금 온라인 수업이라서 더더욱 이제 이해가 느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도함수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먼저 하고서 2절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도함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로 진행을 할게요. 도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도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분계수는 데리버티브라고 하는데, 일단 정의부터 봅시다. 여기에서 F'A로 나타낸다라고 했고, 다음 극한이 존재하면 수 A에서의 함수 F의 미분계수라고 한다. 자, 일단 지금 포인트가 되는 말들이 보일 거예요. 미분계수란 말이랑 데리버티브 그리고 A라는 점, 한 점에서. 그래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우리가 기호로는 F'A라고 쓰고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 그런데 식을 보니까 극한식이 있고요. 그 뒤에 이렇게 분수로 표현된 식들이 보이고 각각은 그죠? 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우리가 이 얘기가 뭐였었는지. 자, 이렇게 X축, Y축으로 구성된 어떤 평면이 존재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어떤 곡선으로 또는 어떤 뭐 직선도 상관없고요.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하자. 함수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함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식에서 보면 식에 이제 A 더하기 H라는 포인트가 있고 A라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A라는 점이 있고 H가 양수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어떤 텀이라고 생각하면 A에서 H만큼을 더해서 여기가 이제 A 더하기 H가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A라는 점에서 이 F라는 함수가 연속 함수라면, 즉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려지는 함수라면 A에서의 값을 우리가 F의 A라고 볼 수가 있고 A 더하기 H에서의 값도 그쵸? F의 A 더하기 H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었냐면 X가 A에서 A 더하기 H까지 변화할 때 Y는 그럼 얼만큼 변화했는가예요. 그러니까 레이시오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쓸 때는 자, X의 증분은 사실 H에 해당이 되는 거죠. H만큼 이제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분모는 H가 됐어요. 즉 H의 의미는 X축에서의 증가량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X증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분자에 있는 식을 보면 F의 A 더하기 H와 F의 A와의 차이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이 그림상에서 보면
이만큼에 해당이 되는 것이 f의 a 더하기 h죠. 즉 함수는 높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면 f의 a는 얼마인가요? 이만큼이죠. 높이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주면 그 사이에 있는 이만큼이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를 옆으로 이렇게 옮겨서 와보면 이만큼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부분은 사실은 뭐다? y의 증분으로 보면 된다. 즉 y라고 하는 값은 함수의 각각의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함수 값의 차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앞에 극한을 취했어요.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그저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는 정도고 h가 0으로 다가간다는 기호가 있어요. h를 지금 0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이 기호의 의미는 h가 0은 아니지만 0 근처로 다가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h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a라는 포인트랑 a 플러스 h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데 이 h라는 거리를 점점 줄이면 h가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h가 0으로 가까워진다는 뜻은 이 거리를 줄인다는 뜻이에요. 어느 쪽으로 줄이느냐? a 방향으로. 그래서 점점점 줄여서 이제 줄이다 보면 h 간격이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요. 요만큼이 될 수도 있고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줄이다 보면 결국은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이 상황을 a라는 한 점에서 살펴보게 되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점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수식에 보면 a에서의 f'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건 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고요. f'a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 대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고등학교 과정 또는 뭐 대학에서 미분이라는 개념을 배웠다면 여러분은 그냥 F'A 또는 이런 값들을 그냥 미분한다라고 표현을 했겠죠.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A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점이에요. 지금 그림에서도 보듯이 하나의 특정한 점이기 때문에 한 포인트에서의 F'은 미분이라고 하지 않고 미분 계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 계수가 정확한 정의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식을 보시면 왜 이렇게 됐다고 했었나요? 우리가 x-a를 h라고 치환했을 때 결국에는 그쵸 a 더하기 h가 x가 될 거니까 좌변에서 a 더하기 h를 x라고 치환하는 셈이고 a는 그대로 a를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h 대신에 x-a를 넣어서 똑같은 식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h가 이때 0으로 다 가까이 간다면 a와 x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a와 x도 거리가 엄청나게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x를 a 근처로 다가가게 한다. 이런 의미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식은 지금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하적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던 x 증분분의 y 증분에다가 극한을 취하면 순간 변화율, 즉 어디에서 a라고 하는 한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 이 얘기는 곧 뭐와 같냐면 미분 계수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즉 접선의 기울기이기도 하고 어디에서 A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내가 곡선, 즉 함수에다가 접선을 그렸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이기도 하고 또는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도 한다. 이게 지금 정의죠. 그러면 이 정의를 이용해서 예제 3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연습해보죠. 자, A에서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9의 미분계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미분계수 정의를 그대로 쓸 거예요. 정의는 여러분 제가 외우는 거라고 했죠,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만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위에 있는 이 정의를 이용해서 가지고 와서 풀어볼게요. 자, A에서의 미분계수기 때문에 노테이션으로 어떻게 쓰나요? F'A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극한으로 정의가 되죠. H는 0으로 간다. H가 뭐다? X축에서의 증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H분의 뭐였어요?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A.
자, 식은 이렇게 보이지만 또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x 증분분의 y 증분인데 한 포인트에서의 그런 변화율을 보는 거다. 즉 x 증분분의 y 증분에서 한 포인트에서의 변화율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 다 그냥 말로 써도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F'A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되는데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순간이라고 하는 말을 썼냐면 한 포인트에서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자, fx는 주어져 있어요. 이거 무슨 함수인가요? 최고 차수가 2니까 2차 함수라고 하죠. 곡선의 형태예요. 그러면 변수가 지금 a 더하기 h니까 이거를 f에다가 싹 넣어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x 자리에 a 더하기 h가 들어가면서 a 더하기 h의 제곱 마이너스 8에 a 더하기 h 더하기 9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FA를 빼면 즉 A라는 변수를 넣어서 계산하는 거죠. A를 이제 넣어주면 뭐가 돼요?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9가 된다. 자, 그래서 분자만 정리를 한번 쭉 해보세요. 그러면 H분의 자, 여기 분자에서 여기 제곱되어 있는 텀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H 더하기 H제곱 그리고 그 다음 텀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H 더하기 9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8A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없어지는 거 다 정리해보고 8A도 여기 없어지네요. 그리고 9도 없어지죠? 그럼 남는 거는 2AH 더하기 H제곱 마이너스 8H가 남게 돼서 H분의 2AH 더하기 H제곱 마이너스 8H가 된다. 자, 이렇게 정리됐죠. 자, 그러면 극한의 정의에서 H가 0 근처로 다가간다는 것은 제가 뭐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지만 H가 0 근처로 다가간다. 다가간다는 것일 뿐 H가 0일 필요는 없다인 거예요. 그래서 H가 0이 아니기 때문에 H로 다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약분하고 나면 남는 건 2A 더하기 H죠. 그런데 H가 어떤 상황? 0으로 가까워진다. 그러면 H가 0으로 가까워지니까 2A 더하기 H는 어디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2A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F'A를 계산을 했더니 여기 마이너스 8도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까지 추가해주면 H는 0으로 가까워지니까 전체적으로 2A 마이너스 8로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계산했는데 결국 F'A는 정의가 뭐였다? A라고 하는 한 점에서의 미분 계수이자 순간 변화율이다. 변화율이라는 개념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다시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 지금 이 함수가 2차 함수인 거는 알고 있죠. 그래서 2차 함수인데 x제곱 앞에 개수가 양수니까 이런 형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a라는 점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 a라는 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x축이라고 한다면 그림을 자세히 그려야 되는데 대강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이런 지금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X축 위에 이런 A라는 점이 있을 때 그 A에서의 미분 계수라 함은 우리 지난 시간 수업과 연결을 지어보면 어떻게 돼요? A에서의 접선을 그렸을 때, 즉 주어진 함수에서 내가 접선을 그어내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에는 뭐가 된다? 이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기울기를 구하는 게 뭐다? 미분 계수를 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기울기가 뭐다? 미분 계수인 거죠.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가 F'A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변화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변화율을 우리가 레이트 오브 체인지라고 하는데 변화율에는 평균 변화율도 있고 순간 변화율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서 살펴봤을 때 여기서 보면 x 증분분의 y의 증분, 단순히 이제 극한을 취하지 않은 분수 형태 있죠. x 증분분의 y 증분 자체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요. 근데 그 앞에 이제 극한을 취하게 되면 뭐가 된다?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이자 순간 변화율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이제 순간 변화율의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네요. 그렇지만 뭐 식이 지금 좀 달라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르게 한 번 더 표현해 본 거예요. 그냥 노테이션만 바꿔서. 자, 어떻게 해석하냐면 똑같은 얘기인데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똑같이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이 포인트를 x의 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포인트를 x의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은 x 증분에 해당하는 이 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나요? 이만큼이 x2라는 소리고 이만큼이 x1이니까 이 거리는 x2 마이너스 x1으로 표현이 되겠죠. 즉 x 증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x2 마이너스 x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모에는 x2 마이너스 x1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를 한번 살펴보면 분자의 형태는 x1일 때의 함수값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 f의 x1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x2에서는 당연히 그때 높이 값이 함수의 값이 되니까 fx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증분을 한번 살펴보면 fx2는 높이가 이만큼이고 fx1은 높이가 이만큼이니까 그 차이를 빼주면 이만큼이 결국에는 그쵸 요만큼의 거리가 f의 x2에서 fx1을 뺀 것이 되겠죠. 그래서 x 증분분의 y 증분을 써보면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에서 미분계수 정의한 거랑 똑같잖아요. 식만 지금 x1, x2로 바꿔서 모양이 변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만 취한다? 앞에다가 지금 한 것처럼 극한을 또 취해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순간 변화율이 된다. 어디에서 순간 변화율인가 한번 보면 자, 우리 아까 뭐 했죠? 여기 x의 거리를 h라고 했을 때 그 h를 0으로 줄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a라는 포인트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 또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뭘 0으로 가져가야 될 거예요? 그쵸? x의 증분에 해당하는 x2 마이너스 x1이 0 근처로 다가가는 어디에서 결국 관찰하게 되죠? 이렇게 이 거리를 이렇게 줄여서 가보면 결국 x1이라고 하는 이 한 점에서의 어떤 변화율을 살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x2를 x1으로 다가가게 하면, 즉 x2를 x1 근처로 이렇게 끌고 가면 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기호에는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옆에 식은 또 뭐예요?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자, 분모는 델타 x. 뭐죠? x의 증분. 자, 이것은 뭐죠? 델타의 y. 델타라고 하는 이 그리스 기호가 결국엔 증가량을 표현할 때 쓰는 기호라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예요. 삼각형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델타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큰 대문자가 델타인 거죠. 작은 델타는 소문자 델타는 이렇게 쓰면 되고 큰 델타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호는 이제 수학 관련된 과목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증분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리고 델타 x가 x의 증분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0 근처로 다가가게 해서 한 점에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델타 x를 0 근처로 보내는 극한을 취할 때가 전체적으로 순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순간 변화의 정의인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식을 볼게요. 이제 비로소 우리가 도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볼 건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 미분계수하고 미분, 그리고 도함수, 미분한다, 이런 등등의 용어를 다 그냥 미분으로 퉁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다른 의미거든요. 미분계수는 우리가 오늘 살펴봤고, 미분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여기선 정의하지 않는데 다른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미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열심히 미분을 할 수 있었다면 그건 도함수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도함수를 여러분이 미분계수와 헷갈려서도 안 되고 미분이랑 동의어를 생각해서도 안 되죠. 사실은 의미는 이제 통하는 것이 있지만 정확히 따지면 다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좀 주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도함수의 정의를 볼 건데, 그러면 미분계수랑 도함수는 뭐가 다른지 식에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식에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식을 보면 뭐가 똑같은 것 같은데, 그죠? f'x는 이라고 썼고, 극한이 들어가 있죠. 리미트라는 기호가 들어가 있고, h분의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미분계수에서는 올라가 보면 미분계수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미분계수를 보면 여기에 변수가 a 더하기 h의 a고요. 여기도 a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하고 도함수로 가보면 도함수에는 a라는 게 없고 x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죠. x라는 변수가. 이게 차이점이네요. 그럼 이거를 해석해 보세요. a를 넣나 x를 넣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를 넣은 것은 사실 a라고 하는 특정한 점에 대한 값인 거고요. x를 넣은 거는 뭐죠? 임의의 x인 거예요. for all x예요. 그래서 어떤 x가 들어가더라도 성립하는 식인 거죠. 미분계수는 다시 얘기해서 a라고 하는 특정한 점에서의 도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미분계수랑 도함수를 비교해보면 도함수가 훨씬 큰 범위인 거예요. 그 안에서 a라는 하나의 점을 딱 집어서 거기에 넣었을 때가 미분계수라는 뜻이죠. 도함수는 일반화해서 모든 x에 대해서 변수를 x로 확장했을 때 그것의 f의 도함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식으로는 이와 같이 극한으로 정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얘기인 거죠. 한 점에서냐 아니면 모든 점에서냐. 그래서 도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식은 어쨌든 우리가 봤던 식하고 유사하니까 똑같으니까 이제 4번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4번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일 때 f 프라임 x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자, 일단 3차 함수가 있고요. 그것의 도함수를 찾으라는 문제예요. 자, 이 기호 자체가 도함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정의에다가 넣어서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f 프라임 x는 어떻게 쓴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그냥 똑같이 써볼까요, 일단?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자, 그러면 h분의 f의 x 더하기 h를 먼저 계산합시다. 그러면 x에다가 지금 나는 x 더하기 h를 넣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x 더하기 h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x 더하기 h의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h 이렇게 대입이 되죠. 그 다음에 f의 x를 뺀다. 즉 fx를 뺀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요거 다 전개해 봅시다. 전개는 여러분이 잘 하죠. x 더하기 h를 3번 곱하면 되니까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의 h. 혹시라도 이거 전개하는 거 까먹은 친구들은 잠시 멈추고 그냥 써보세요. x 더하기 h, x 더하기 h, x 더하기 h 해서 이거 먼저 제곱해서 이렇게 전개해서 정리하고 거기에다 이거 곱해보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면 해보면 돼요. 자, 생각 혹시라도 안 나면 제가 높아심에 얘기하니까 혹시라도 생각이 안 나면 멈추고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더하기 3x h제곱 더하기 h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x 더하기 h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h 그리고 여기도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없앨 건 없애고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x 세제곱 없어지는 거 보이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x랑 x 또 없어지는 거 보이죠? 그리고 없어지는 게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남은 것만 써볼게요. 남은 것만 쓸 건데 남은 텀의 공통점을 여러분이 하나 찾아볼까요? 그쵸? h가 공통항으로 있죠. 그래서 h를 묶을게요. 그러면 3x 제곱 더하기 3xh 더하기 h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여기서 h를 약분합시다. 가능하죠? 왜? h가 0으로 가는 것이지 h가 0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남는 텀만 정리하면 이렇게 다항함수 형태가 될 거고요. h가 0 근처로 다가간다 했으니 h제곱도 사실 0 근처로 가까워지는 거고 h가 0 근처로 감에 따라서 3xh도 0 근처로 가까워지겠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3x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